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네, 이민우입니다. 네, 요즘 많이 더워졌죠? 예, 요즘 되게 덥습니다. 근데 네. 또 더웠다가 비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예, 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건강 관리 꼭 하십시오. 예. 네. 네, 오늘은 뭘 하기로 했었죠? 네, 오늘은 우디 앨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데 우디 앨런이 이 책도 쓰십니다. 그래서 네. 우디 앨런 하면은 이제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뭐 화요일마다 그 재즈 클럽에 가서 클라리넷 부르는 걸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뉴요커 같은 잡지 이런데 이렇게 단편 소설 쓰는 걸로 유명한데 그 우디 앨런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라는 단편소설 모음집에서 네. 뭐 재밌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네. 대표님과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 이 단편 소설집 안에는 여러 단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표제작으로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 라는 소설은 이제 주인공인 내가 네. 19세기의 것으로 추측이 되는 희귀한 결투 흉터. 결투 흉터? 네, 결투 흉터가 나왔다는 네. 그 소식을 듣고 하이델베르크에 갑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결투 흉터가 어떤 거죠? 흉터. 그냥 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네. 사람의 피부가 뭐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록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네네네. 네. 그냥 그걸. 네. 그 갔다가 프리드리히 니체, 네.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네. 그 니체의 다이어트 책을 발견했다고 해요. 주인공인 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쨌든 뭐 어떤 연유가 됐든 뭐 우연히 니체의 다이어트 책을 발견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쪼잔하게 따지는 그 자들한테는 그 책의 진위가 조금 미심쩍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책 니체의 다이어트 책을 이제 분석한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니체 것이 맞다. 네. 철학과 저지방 다이어트를 이렇게 절묘하게 버무리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니체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소설에서요. 제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도 이게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니체 하면은 딱 네, 떠오르는 신은 죽었다. 네, 신은 죽었다. 네, 네. 신은 죽었다면은 저희 대학교 화장실마다 항상 네. 낙서 1순위였죠. 네. 신은 죽었다 하면은 이제 니체. 청소부 아주머니가 너도 죽었다. 뭐 이렇게 그 쓰시고. 3단 논법을 해야죠, 그거는. 그런가요? 어떻게 네. 되죠? 신은 죽었다. 니체. 네. 니체 너는 죽었다. 네. 신. 네. 그리고 너네 둘 다 죽었다. 네. 청소부 아줌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니체가 다이어트 책을 썼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지방은 그 자체 하나로 실체이거나 또 한 실체의 본질이거나 네. 또는 그 본질의 양태입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네. 지방은 네.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이거나 네. 한 실체의 본질이거나 네. 또는 그 본질의 양태. 네. 맞는 말이죠. 네, 지방은. 네. 근데 그게 둔부에 쌓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네, 이 책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스토학파의 있다고요? 제노. 네, 제노는 제노가 체중이라는 것은 네.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리 먹어도 된다고 해도 그의 체중은 항상 푸시업을 전혀 하지 않은 자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네, 당연하겠죠. 아무리 먹어도 푸시업을 전혀 하지 않는 자.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비교가 똑같은 거예요. 예. 예,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제 네, 윤리학 되게 유명하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안 건드린 분야가 없는데 다이어트도 건드렸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윤리학의 이게 중요합니다. 뜯겨져 나간 장. 우리는 몰랐는데 뜯긴 장이 있군요. 네. 하긴 그렇겠죠. 옛날에도 뭐 뜯어 먹은 게 있겠죠. 근데 네. 그 뜯겨 나간 장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네. 네. 아무튼 뜯겨 나간 장에는 네. 그 인간의 원주가 허리 둘레에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근데 대단하게도 이게 중세 이전까지는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의학 관련돼서는 절반 이상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결국엔 그 다이어트도 그게 받아들여졌군요. 그냥 그 허리둘레, 그 인간의 허리둘레, 인간의 원주가 네. 허리둘레에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참고로 그냥 소설성 내용입니다. 네, 네. 아무 말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수세기 동안 그 로마에서는 그런 음식이 있나 봐요. 칠면조 고기를 빵 위에 이제 이렇게 올려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 핫 터키 샌드위치라고 한대요. 네, 그것도 근데, 왠지 진짜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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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죠. 네. 빵 위에 이제 칠면조 고기를 얹어 먹는 거. 네. 오픈 핫 터키 샌드위치가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음탕한 음식으로. 왜요?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삼계탕은 큰일 나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삼계탕 목욕하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샌드위치 가게가 영업 정지를 당했대요. 정말입니까? 네, 모르죠. 우디 앨런이 썼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 양반이 다 농담일 수도 있고 이 구라빨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는 샌드위치를 가게에서 사 먹을 수가 없었대요. 종교 개혁은 여러 의미로 그렇죠. 참, 음식 혁명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는 데카르트 이전에 어떤 철학자도 재와 체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접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딱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육체가 뭘 먹고 있는 동안 정신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무화경은 가끔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육체는 얼른 먹는 거죠. 네, 그게 데카르트에 이르러서야 육체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데카르트 이후인 실존주의는 먹음으로써 존재하는 거죠? 아니, 존재하니까 먹는 거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는. 그렇죠. 네. 존재하니까 먹는 거고, 먹는다 존재하는. 하여튼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논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현대 철학에서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는 용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존주의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먹는 것이 하긴 생명체만 먹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존재하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위대한 음악가도 나옵니다. 철학가뿐만 아니고 이제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라고 하면 반지 서사극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니벨룽겐의 반지. 반지 서사극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려나간 장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걸 찾는군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잘려진 페이지와 함께 뜯겨나간 율리아의 한 페이지와 더불어 이 바그너의 반지 서사극 중에 잘려나간 장면 중 지그프리트는 라인 강변 처녀들과 예식을 하러 가서 역시 영웅답게 황소 한 마리와 닭 24마리, 한아름은 좋게 되는 치즈덩이 여러 개와 맥주 15통. 독일이니까요. 혼자 거뜬히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무전취식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제가 알기로 무전취식은 요즘은 사기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을 갖고 돈이 없었는지를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요?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보니까 돈이 없다. 이러면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네. 고의로 네. 남에게 재산상 법대 나오셨습니다. 네, 재산상 손해를 네. 끼칠 그 행위를 했을 때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기는 아닌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이 있는 척하면서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사기죄에 걸릴 수 있는 지금 그쵸. 굉장한 절체절명의 순간이군요. 그건 전 모르겠죠. 네. 계산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바보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네. 사이드 요리로 여기 이제 표현하면 뭐 코슬러와 감자 샐러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뭘까요? 반찬.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별 걱정할, 그쵸. 워낙에 그냥 달라 그러면 막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디 앨런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한정식집을 갔다면 조금 각색이 됐을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선택하고 말고 여지도 없죠. 그냥.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그러니까 선택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정작 먹을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뭘 먹어야 네. 소문 날까? 네. 잘 먹었다고 소문 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철학가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네. 쇼펜하우어 정말. 쇼펜하우어는 존재의 대파국은 네. 먹는 행위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근데 그것보다 먹는 행위보다 쇼펜하우어는 군것질에 더 방점을 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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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성격에 옆에서 누가 군것질 하는 걸 아마 절대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아마 이해를 못했을걸요, 그분은. 네. 쇼펜하우어는 목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땅콩이나 감자칩 같은 막 이걸 우거국적게 거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절대 멈출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우주는 그런 과자 부스러기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정말 네. 정말 와닿는 문구입니다. 제가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철학자네요. 네. 제가 참고로 옛날에 쇼펜하우어가 실제 쓴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설득의 기술인가, 협상의 기술, 하여튼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뭐 토론인가, 협상 이런 기술이란 책이 있는데 정말 과격합니다. 일단 그 책의 핵심은 논리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상을 엎을 것인가에 대한 또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깽판을 치는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역시 역시 쇼펜하우어는 충분히 이럴만하다. 그래서 그렇죠. 멋지.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네. 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칸트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양반은 그런 거부터 찝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주문한다면 이 세계는 도덕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될 거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정업 명령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문제는 갑자기 확 재미없어졌습니다. 칸트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주문한다면 마지막 남은 그 한 음식은 누구한테 줘야 할 것인가? 엄청난 문제군요. 그거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아닙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군대를 가면은 다 똑같은 밥을 먹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은 군 복무 경험이 없다. 그리고 김밥 천국을 갔을 경우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김밥 천국. 김밥 먹고 싶어요. 김밥 천국을 특히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하루에 메뉴를 바꿔서 먹어보는 걸 플랜을 짜서 실행해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김밥 천국에 있는 메뉴를 다 한번 먹어보자. 네. 근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왜냐면 먹고 있는데 메뉴가 추가됐다라는. 끊임없이 추가가 되니까. 갑자기 여름 되니까 콩국수라는 게 추가되고 그래서 먹고 있으니까 메뉴가 추가되더라는. 아무튼 칸트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해겔의 치킨 팟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정치적 함의와 함께 잘 버무린 요리법. 뭐 그런 뭐 해겔의 치킨 팟파이도 나오고 스피노자의 새우 야채 볶음밥. 그러면 해겔의 그 요리는 어떻게 그 변증법을 따라서 만드는 건가요?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레시피는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궁금하네. 네. 해겔이 요리를 만들 때 분명히 변증법적으로 만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해겔의 치킨밥 파이 레시피가 있었다면 저 한번 그거 만들어 볼 용의는 있지만 그거는 애석하게 발굴을 못했군요. 그 치킨 팟파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음식과 정치적 함의를 잘 버무린 음식이라는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 개인적으로는 해겔의 변증법을 통한 어떤 그 레시피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해겔의 변증법식으로 만드는 요리를 치킨 팟파이 아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홉스의 바베큐 베이비 폭립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리바이어던 썼던 홉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절대 악이 등장하는 것 같은. 여전히 두뇌를 써서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그 바베큐 베이비 폭립 이 아니고 바베큐 베이비 백립이군요. 네, 바베큐 베이비 백립의 레시피를 혹시 아신다면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해겔의 레시피를 아신다면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해겔과 홉스의 레시피를 혹시나 나는 사실 알고 있다 아니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의 어떤 레시피였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체의 여기서 이제 니체의 다이어트의 위대한 효과를 말하자면 일단 한 번 떠난 체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좋은. 근데 진짜 정말 모두가 바라는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 한 번 떠난 체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읽으면서 최하정님의 그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이게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하정님은 도대체 그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그 이론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그 게티어의 정당화된 참된 믿음은 지식인가라는 논문을 쓰기 이전에 그 게티어가 다이어트와 그 요리에 관한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뒤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 책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거기에 나오진 않는데 의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티어는 그 어떤 참된 명제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정당화된 믿음, 이 지식인가? 근데 이제 그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건 지식은 아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그냥 그 최하정님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가 저의 신조거든요. 네.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떠난 체중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이것이 이제 칸트의 전분에 관한 논과 좀 다른 지점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칸트의 전분에 관한 논고를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를 떠올렸기 때문에 네. 비트겐슈타인은 제가 알기로 이 책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없고 역시 또 의식의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이 한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니체의 다이어트 책. 아침 식단으로 그 오렌지 과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렌지 과즙은 오렌지를 오렌지이게 하는 오렌지의 본질. 네. 오렌지스러움, 본성을 부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인정하는 오렌지 주스는 100% 오렌지 과즙. 네, 그쵸. 뭐 어떤 것도 첨가되면 안 되는 본질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뭐가 첨가됐다 하더라도 그 오렌지 과즙에 들어있는 오렌지스러움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신은 죽었고 뭐. 일단 오늘 이 촬영분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굉장히 큰 지금 머릿속에 혼란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편집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적을
참고로 다 이 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디 앨런이란 이 작자가 결국에는 현대 철학가들을 그냥 다 이렇게 등판시켜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책이 발견됐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다큐 내용인데 근데 되게 재밌네요. 네. 발상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의 네. 주인공은 인식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에 의하면 모든 다이어트는 부질없다. 아, 이 책의 결론이군요. 네. 예, 그렇긴 한데 네. 그 뭐 실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합니다. 뭐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음식에 관한 철학적 사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실존주의인 것 같아요. 전 쇼펜하우어가 마음에 드네요. 아, 쇼펜하우어는 그냥 군것질에 대한 그런 경고였고 존재의 대파고. 아니 근데 있지만, 저는 꼭 굳이 군것질이 아니어도 솔직히 저는 이제 굳이 배고프지 않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자 좀 개인적으로는 굳이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꼭 삼시 세끼를 꼭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끔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에 더 가깝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정리 알아서 해주세요. 아, 나 그걸로 해가지고. 네, 뭔가. 그러면 마무리 하실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책알못의 수다로 네. 우디 앨런의 단편 소설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 네. 중에 표제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먹었다.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 네. 중에 나오는 여러 이제 사상가들의 다이어트와 음식에 관한 이론들을 알아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예, 더욱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컨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